오늘 이 자리에서 본안건이 토론되기 전에 위원장님 지금 네. 근사관이 협의가 안 되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피켓 안 떼면 못 들어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진행하시면 저희 회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는 간사관이 무슨 하셔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빨리 떼시고 하시고 간사님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죠. 자, 저희도 이재명 아웃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진행하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앞에 붙인 이 피켓을 좀 뗐으면 하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기본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다음에 탈착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현명히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이게 방금 정의용 간사 들어와서 하는 말씀은 굉장히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궁색할 때마다 내미는 카드인데 이미 그 카드의 용도가 다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마주 앉아서 법안 심의를 하고 예산안 논의를 했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서를 했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그 선서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헌법을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헌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빠르게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어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헌법기관을 처부수자 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께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셔야 한다. 처부수자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발언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헌정 질서의 수호냐 파괴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정치 행위 역시 그렇습니다. 헌법기관과 최고 사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는 국회의원의 반헌법적 발언, 반헌법적 선동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천호 의원께서는 본인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동시에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농해수위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속에서 농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금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문금주입니다. 지난 1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 귀로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때려 부셔야 합니다. 처부수자 라며 갈등과 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망언 수준을 넘어선 불법을 선동하는 파쇼적인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불안은 극심하고 민생은 비상인데 여전히 국힘은 윤석열의 낙팔수와 거수기로 전락해서 태극기 부대의 선봉에 선 것 마냥 불법 선동과 증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이 경찰 대학장과 국정원 2차장의 이력을 가진 국회 우리 같은 농해수위 소속 엊그제만 해도 바로 앞에서 발언했던 서천호 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지법이 침탈당했을 때 현장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부상을 당한 후배 경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특히 해당 발언은 헌법에 서명된 명시된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서천호 의원이 이렇게 헌법을 부정한다면 본인이 대표 발의한 21건의 법안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개원식을 통해 낭독했던 국회의원 선서는 그새 잊으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는 헌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막중함과 책임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서까지 한 국회의원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위협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폭력과 폭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천호 의원의 해당 발언으로 국회의 명예마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동료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름으로 인한 의견 제시와 주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서천호 의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의견에 그치지 않는 심각한 헌법 부정 행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언마저 무색하게 만든 서천호 의원은 즉각적인 사과를 함과 동시에 잦은 사퇴가 마땅하고 국회 윤리가 제명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의견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서천호 의원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만하시죠. 예? 이병진 의원님, 예. 자,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입헌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보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켜야 되니 마땅합니다. 헌법을 어기고 흔들렸을 때 그걸 지켜주는 것이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존경하는 우리 서천호 의원께서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 처부수자라는 이런 망언을 백주대낮에 대중들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 서천호 의원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항상 조용하게 가만히 계셔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력이 보여집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여론 조작 사건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든 게 윤석열 씨가 사면을 해줬어요. 네? 사면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온 차원인지 거기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이렇게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 폭동을 선동하는 서천호 의원님 정말 반성하고 사과를 뛰어넘어서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사퇴를 여기서 촉구하는 결의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